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존 볼턴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은 어디냐?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이 맞느냐?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자신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3월 이후에 벌어졌던 이 비핵화 사기극, 비핵화 쇼의 새 주인공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나쁘냐? 등급을 매긴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있는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또 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걸 모조리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위반하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반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서. 그게 이번 볼턴 회고록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조의준 기자가 아주 절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볼턴 책을 읽어보면은 문재인은 박치, 트럼프는 음치, 김정은은 길치다. 문 대통령 백악관과 장단 못 맞추고 낙관적 전망만 쏟아놓고 있다. 트럼프 혼자서 소리 높이다가 북의 협상 전략 노출. 김정은 협상 상황 파악하지 못해 플랜 B도 없이 협상에 나온다. 그래서 문재인은 박자 못 맞추는 박치고 트럼프는 음정 못 맞추는 음치고 김정은은 길을 모르는 길치다. 세 사람이 다 바보라는 거죠. 바보의 합창이니까 이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대 혼란을 불러왔다. 이런 표현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를 자임을 했지만은 미국, 북한 양측 어디도 장단을 못 맞추는 박치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만 소리 높이 노래 부르는 최강의 음치였고 김정은은 정권의 명운을 건 협상에서 상대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협상 전략도 없는 길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볼턴 회고록을 본 느낌이 그렇답니다.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앞둔 2018년 5월 북한은 한미 연례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대를 문제 삼아 한국을 비난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협박에 미국은 회담 취소를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5월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 확률은 25%라면서 취소 가능성을 알려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면서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이 한국으로 떠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취소를 합니다만 문 대통령 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열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 아니면 해군 군함 위에서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끊으면서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미국하고도 안 맞고 북한하고도 안 맞아가지고 양쪽에서 배척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6월 30일 DMZ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날 때는 양쪽이 다 소외시켜버리고 오지 마라 그러고. 이게 이제 박자가 안 맞다는 거죠. 박자가 근데 왜 박자가 왜 안 맞을까요? 우리 박자를 맞춰야 되려면은 미국과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미국과 박자. 근데 미국과 박자를 잘 맞추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베입니다. 아베 수상은 트럼프와 박자를 잘 맞추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트럼프가 일본을 대신해가지고 김정은 만나면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꼭 제기를 합니다. 박자를 맞추는 아베와 박자를 못 맞추는 문재인의 차이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또 뭐냐? 이 사람은 혼자만, 이 노래방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혼자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목소리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남 노래 부르면은 끼어들기도 하고,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니까 자기가 최고의 협상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정은하고 딱 마주하면은 김정은한테 완전히 농락을 당합니다. 왜냐? 디테일에 약해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디테일이 약해버리면은 디테일에 강한 김정은한테 완전히 농락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심리를 잘 분석해가지고 트럼프를 축해주기도 하고,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켜주세요 하니까 금방 그걸 받은 트럼프가 장군들 다 무시하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한다.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많이 든다. 딱 북한식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트럼프는 중차대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면서 요거를 언론 플레이, 자기의 무슨 묘기 과시장으로 사용해가지고 실질적인 진전은 하나도 없고, 지난 2년 동안에 김정은과 3번 만났지만은 비핵화로 가는 단 하나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 핵폭탄 20개 이상 만들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음치라는 겁니다. 음치. 음치는 뭐냐? 음치면은 또 노래는 또 용감하게 부릅니다. 이게 음정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음치라는 것은 읽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음계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목소리만 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즉 트럼프는 자기 자랑만 하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뭐다, 김정은의 전략 전술이 뭐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동산 업자로서의 빅딜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당하긴 당했는데, 그나마 볼튼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노이 회담을 깨물어서 최악은 면했다. 그러나 지금 나온 게 뭡니까? 2017년에 금방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오다가 지금 끌려가서 지금은 기회만 있으면 김정은 비위 맞추려고 합니다. 음치, 트럼프 음치. 그러면 김정은은 뭐가 잘한 게 있느냐? 김정은도 문제예요. 김정은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1위는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해제. 그런데 해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 하노이 회담 장면을 딱 들여다보면은
김정은은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옵니다. 즉 영변 핵시설 포기할 테니까 2016년 이후의 대북 제재도 다 없애달라. 이거 교환하자. 이미 트럼프는 그런 제안이 올 줄 알고 그때는 깨겠다고 나옵니다. 깨겠다고. 볼턴이 조언을 해가지고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중에 한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거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해버리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김정은은 요 카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제시를 하는데 트럼프는 이것 말고 다른 거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이것까지 가자고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트럼프가 그만합시다. 노딜로 합시다. 해가지고 깨버리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러니까 길을 모른다는 거죠. 길을. 길치다. 길치, 음치, 박치. 세 사람이 그동안에 합창을 했습니다. 그 합창이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이 볼턴의 회고록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로, 코미디 영화로 만들면 그럴듯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치는 바보란 뜻 아닙니까? 바보 세 사람이 북핵이라는 공통된 공목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노래인지 음정 맞지 않죠. 박자 맞지 않고 하니까 그게 노래가 되겠습니까? 노래가 아니죠. 그리고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가. 읽어보면은 이건 무슨 잡상인들의 무슨 상거래 같기도 하고요. 정말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일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일 수가 있느냐.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뭐 재미는 있어요. 그 책 참. 길치, 음치, 박치, 바보 세 사람의 합창, 북비핵화 사기극. 이게 언제 종말을 볼지 참 끔찍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밤을 새워서 볼턴 회고록을 읽고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019년 작년 2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주모자가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이 이게 있어서는 안 될 회담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김정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방치하면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큰일이 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 준비해간 과정이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정은이 매우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안에서는 신적 존재인데 이 하노이 회담장에 나와가지고는 트럼프가 영변 핵폐기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걸 받아달라고 거의 액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북한 내 번역되어서 퍼진다면은 김정은의 권위가 상당히 손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 이 볼턴 회고록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트럼프 앞에서 보여주었다는 것. 이게 또 책을 통해서 또 보통 책이 아니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 여기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
궁금하고, 김정은이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화풀이를 하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그 장면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선 그 시작부터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게 최선의 국익이라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2019년 작년이 밝자마자 다방면으로 접근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올코트 프레싱이죠. 그러니까 1월 8일 시진핑을 찾아가 만납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의 뒷받침을 받아서 강한 입장에서 트럼프를 상대하겠다는 포석이었겠죠. 그 열흘 뒤 김영철이가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하고 트럼프하고 90분 동안이나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는 김영철에게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 제재를 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바보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턴의 눈에는 누가 문제냐 하면은 북한과의 협상 대표인 비건이 문제적 인물로 보였습니다. 비건은 북한의 술책인 행동 대 행동, 즉 단계적 해결책을 선호하는 듯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까지 했다고 합니다. 볼턴은 국무부의 이 협상가들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욕심과 언론 보도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를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2월 12일 첫 보고회를 가집니다. 백악관에서 약 45분간 진행됩니다. 이때 트럼프에게 동영상을 틀어주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장면과 그 뒤 북한이 그 합의를 모조리 깨는 장면을 대치시켰고, 마지막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케빅에서 고르바초프와 만나가지고 미사일 협상을 할 때 깨고 나온 그 군축 협상을 레이건이 깨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이 협상을 깨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에 강한 입장이 되어서 고르바초프를 요리할 수 있었다. 요걸 보여주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거기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트럼프는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세 개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더랍니다.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서둘 필요 없다. 그리고 회담을 깰 수 있다. 트럼프의 평소 소신이 여자와 사귈 때 여자한테 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여자를 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회담을 깰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카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볼턴은 하노이 회담에서 모든 것을 걸 필요 없다. 실패해도 전처럼 대화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볼턴은 김정은이가 더 급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재앙적 타협이 하노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이 하노이 회담만 잘 넘기면은 북한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협을 봐야 한다는 압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럼 시간을 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문제는 협상 실무팀장인 비건을 어떻게 견제하는 것이냐라는 데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비서실장이 볼턴 편이었다고 해요.
이때는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측의 선전 영상을 보여주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는데 북한은 대규모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설명을 하다가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게 뭐냐? 비핵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정리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한테 주었는데 이 문서가 나중에 하노이 회담장에서 김정은에게 전달이 됩니다. 볼턴은 국무부가 추진하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협상 방안은 그게 북한의 술책인데 거기 빠지면 안 되고 일괄 타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핵시설에 대한 완벽한 신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느냐? 언론이 자신을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언론에는 잘 되고 있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혹시 이게 김정은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상당한 낙관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월 19일 폼페오, 비건, 그리고 볼턴, 그리고 NSC의 앨리슨 후커 등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에게 또 한 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을 결렬시켜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리고 비건에게는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김정은에게 꼭 전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뺀 실무 책임자 회의에서 덤포드 합참 의장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자꾸 추진하는데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볼턴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도 종전선언에는 관심이 없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종전선언에 왜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매느냐 하는 것은 통일 방안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림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2월 21일, 즉 하노이 회담 일주일 전에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아베 수상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는데 아베 수상은 북한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트럼프에게 전해주는 입장이었으니까 볼턴으로서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들이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4일 볼턴은 하노이로 가기 위해서 재급유를 하는 앵커리지에 내렸을 때 비건이 초안을 미리 초안을 만들어 놓은 미북 공동성명서를 전달받고 이게 북한이 쓴 것 아니냐, 이대로 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비서실장 부통령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미리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비건을 견제하는데 볼턴이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팀은 2월 27일 하노이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비건이 만든 초안을 비판하고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째 빅딜이다. 그 다음에 스몰딜이다. 그 다음에 결렬이다. 스몰딜은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므로 안 된다. 빅딜은 김정은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건 어렵다. 그렇다면 결렬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트럼프가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볼턴의 이 건의가 상당히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는 자신의 한때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 정원에서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신경을 쓰면서 더 큰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코언의 폭로를 덮어야 될 텐데 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날 밤에는 김정은 측과 트럼프 측의 만찬이 있었지만은 북한 측 요청으로 볼튼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만찬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은 2016년 이후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볼튼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볼튼은 폼페오는 참석을 했으니까 그 외에 무슨 다른 카드는 없는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트럼프는 텔레비전으로 코언이 증언하는 것을 밤새도록 봤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회의를 갖지 않고 바로 메트로폴 회담장으로 가는 차중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ICBM 폐기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다가 스몰 딜과 경렬 중 어느 것이 더 큰 뉴스가 될 것 같으냐고 궁금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코언의 폭로를 덮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회담에 큰 영향을 줍니다. 9시부터 호텔에서 김정은 트럼프 단독 회담이 있고 좀 쉬었다가 본 회담은 11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폼페오 그리고 비서실장 볼튼 그리고 김정은 측은 김영철, 이영호 외무장관 그리고 통역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촬영을 끝내고 나간 뒤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언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대요. 김정은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나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그 문제를 우리가 의논했다고 합시다 하면서 또 모두를 웃겼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단독 회담한 뒤에 잠시 쉴 동안에 혹시 김정은이가 생각이 바뀐 게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전임자들이 일찍이 내어본 적이 없는 영변 폐기 제안을 갖고 하노이까지 멀리 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트럼프는 볼튼에게 그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 비핵화의 정의를 적은 문서를 달라고 해서 준비한 문서를 주었더니 이걸 김정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이게 잘 안 된 경우에 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기차로 왔으니까 평양까지는 우리 비행기로 태워주겠다고 하니까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수는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영변 그렇게 하면 좋은 그림이 될 거라고 아주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할 것이 없느냐, 추가로 양보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정은은 영변 폐기가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큰 양보인지 미국 언론이 얼마나 여기에 열광해 있는지 아느냐고 오히려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제재를 완전히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한 몇 %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 볼튼으로서는 가장 아찔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김정은이가 좋습니다, 50%만 해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최악이었다. 트럼프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냐고 이야기를 딴 데로 돌리려고 했더니 김정은은 빨리 본안으로 들어가자. 본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설왕설래를 하는데 트럼프가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약속하면 안 되겠느냐. 그럼 우리도 제재 해제를 고려하겠다 이런 뜻이죠. 볼튼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볼튼은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완전한 신고가 있어야 이게 군축 협상의 출발이 된다. 그 이전의 협상이 왜 실패했느냐? 바로 완전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말했듯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법적 체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좀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슨 종류의 체제 보장을 원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외교 관계도 없고 70년 동안 적대 관계였다가 겨우 8개월간의 개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 군함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니까 트럼프는 그럴 때는 나에게 전화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초조하고 눈에 띄게 아주 당황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볼턴이 보기에.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해지자 미국, 북한 양쪽은 이제 발표문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김정은은 공동성명으로 하자고 했고 트럼프는 따로 발표하자고 했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서로 발표 형식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중에 트럼프가 한 번 더 완전한 합의를 나는 원했다라고 했더니 김정은은 이제 더 제한할 것이 없습니다 라면서 공동성명의 이름을 하노이 성명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볼턴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노이 성명이라 해놓고 거기에 영변 문제를 슬쩍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영변과 제재를 바꾸자는 그 제안을 한 것을 만약 내가 받아들이면은 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재선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즉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계속 이 공동성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벽을 느꼈다. 절망감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좀 애절하게 보인 거죠. 볼턴은 김정은의 이런 감성적 호소에 트럼프가 넘어갈까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만약 북한 사람들이 이 회고록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수령의 모습과는 너무나 초라해진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수령 신입니다. 신. 김정은은 신인데 무오류의 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달라고 졸라대고 퇴짜 맞고 하는 것을 이 회고록을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고록이 트럼프에도 충격이고 문재인에게도 충격이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김정은에게도 큰 충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도 아마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남북 무슨 이른바 정상회담도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쨌든 김정일, 김대중 그리고 김정일, 노무현 이 두 사람의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은 김정일이 완전히 갑 노릇하고 특히 노무현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의 이 하노이 회담 기록을 읽어보면은 김정은이가 너무나 초라해요. 싱가포르 회담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회담을 깰 수 있다 하는 카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볼턴 기획의 일대 성공이라고 봅니다. 볼턴이 트럼프가 또 넘어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김정은을 위로하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다시 영변 이 패키지, 영변 보따리가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지 아느냐고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게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했고 볼턴은 속으로 영변 그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 그 포기하는 것 가지고 또 대북 제재 해제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우위에 서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우위에 서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걱정했다는 것이죠. 볼턴은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했던 점을 김정은 면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영변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게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또 아주 정면으로 김정은을 건드렸다는군요. 그러니까 영변 핵실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제재를 해달라 하더라도 요 부분만큼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2016년 이후의 제재 전부 다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이 비례관계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몇 %만 해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김정은이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정은은 자신의 제안이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부끄럽다 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턴이 보기에는 김정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또다시 영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이룬 것보다 이게 더 큰 성과다라고 또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양쪽이 각각 따로 성명을 냅시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한은 따로 성명을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여기서 막 공동성명을 원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김명철과 폼페오가 나가서 초안을 한번 만들어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등 북한 측은 회담장에서 일단 퇴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볼턴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7,0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제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 했더니 볼턴은 즉석에서 그들이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이다 하면서 트럼프가 폼페오한테 가서 볼턴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 주더랍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한테 대응을 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트럼프가 옆방에서 합의문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폼페오가 와서 공동성명 작성이 불가능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또 영변 이야기를 꺼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노이 회담은 끝났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아주 이상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한반도 구상이라고 내놓아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아마 낮은 단계 연방제나 그 사람이 말하는 국가연합, 이게 둘 다 헌법에 위반되는 건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려고 그 다음날이 또 3월 1일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볼턴의 노력에 의해서 결렬되는 바람에 완전히 공경으로 몰렸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그 며칠 뒤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야기를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은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도 놀랐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 말고 이게 안 될 때 다른 걸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걸 플랜 B라 그러죠. 플랜 B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참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아서 놀랐다. 그러니까 전략이 외통수로 갔다는 거죠. 또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적석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룩한 그 자신감이 이번에는 오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하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방식을 하노이 회담에서 거부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턴이 딱 듣고 그것은 정신분열적 이야기다 라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정신분열적, 요새는 그걸 조현증이라고 그래요. 조현증, 이 현악기를 조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불협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이라는 말은 너무 직설적이니까 요새는 조현증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에 발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전략에 의한 게 바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제재 해제를 받아내겠다는 요겁니다. 그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은 반대하지만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잘한 거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수모를 당한 거죠. 기차 타고 왔다가 또 기차 타고 가고 그 돌아가는 그 기찻길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더구나 수령이라는 존재는 신적 존재인데 말하자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관계자들 숙청하고 화풀이를 지금 문재인 정권에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꼴을 보니까 돌파구를 만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만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괴롭힌 연장서성에서 아마도 SLBM 발사,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몇 달 안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도전장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는 이제 핵 미사일 전력 완성했다. 그래서 핵 미사일 부대를 실전 배치한다 선언하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그 다음부터는 핵 폐기 협상은 없다. 핵 군축 협상으로 간다.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결정적 분수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이라는 이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교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해서 뛰고 아베 신조는 국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변덕이 심한 트럼프도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베랍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또 트럼프를 이용해서 국가 이익을 관철시킵니다. 이 아베와 문재인의 비교를 제가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 지도자가 아베라고 했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등장한 이후에는 아베와 존슨이 공동 1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본 트럼프의 문재인에 대한 태도나 평가는 썩 좋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두 번째, 트럼프는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2차 세계대전 때 가미카제 특공대 조종사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는데 사실은 아베 신타로는 일본 해군 비행학교에서 가미카제 훈련을 받았지만은 종전이 되는 바람에 전투에는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볼턴은 문재인과 아베의 대북관이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 끌려다니면서 미국을 오도하려고 했지만은 아베는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늘 정확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했다.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투입니다. 네 번째, 트럼프는 아베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고 문재인을 만나면 짜증을 내거나 졸기도 했다고 썼습니다. 다섯째, 아베는 트럼프를 이용할 줄 아는 지도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면 반드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아베의 부탁을 꼭 들어주었고 일본을 방문하면 납치자 가족을 만나 주었습니다. 또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과 화학 생물학 무기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주지시키기도 했고
제재로 북한을 압박해야 굽히고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했습니다. 6번째, 작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마구 발사하였을 때 아베는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거죠.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아베는 트럼프를 옆에 세워두고 자신은 이게 안보리 위반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비위를 맞추려는 트럼프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탄도미사일이 분명함에도 발사체니 방사포라고 표현해가지고 김정은을 감싸고 반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도 미사일 발사를 대포 발사라고 말하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위반이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독재자 앞에서 약해지는 공통점을 드러낸 점입니다. 7번째, 아베와 트럼프 사이가 좋으니 그 아래 실무자들끼리도 협조가 잘 되었다고 볼튼은 쓰고 있습니다. 볼튼은 상대역인 일본의 국가안보국장 야지와 긴밀히 협력하는 과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8번째, 아베는 트럼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비칩니다. 이 회고록에 따르면 인간적으로 상호 존중하면서도 국익을 위하여는 서로 다른 말을 할 줄도 알고 얼굴을 붉힐 줄도 알고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일본의 이익을 반영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베다. 그야말로 주체적 외교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문재인의 외교는 김정은을 위한 외교고 김정은을 위한 외교는 국민들과 국군과 국익은 희생시키는 외교죠. 그건 외교가 아니죠. 9번째, 볼튼은 한일 간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은 일본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썼습니다. 벌써 여기서 볼튼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0번째,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하여 한미동맹 정신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사람. 그래서 트럼프와 볼튼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사람. 아베는 일본의 이익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트럼프의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볼튼 회고록을 읽으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보다 아베가 더 한국인의 안전을 챙겨주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인이 문재인을 하노이 회담 이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니 미국도 문재인을 존중할 이유가 많이 약해졌다고 보는 듯 행동합니다. 볼튼에 따르면 작년 6월 30일 판문점 트럼프 김정은 회담 때도 양쪽이 다 문재인을 따돌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튼은 하노이 작년 2월 1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측이 자신을 원중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 모두 볼튼을 싫어한 이유는 볼튼이 김정은에게 적대적이고 한국인과 자유진영엔 우호적 자세를 취한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도 트럼프처럼 내용 없는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좋아했다고 볼튼은 적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백악관을 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만날 것을 권하면서 판문점이나 미국 선박 같은 곳에서 회담을 하면은 극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졸고 있다가 문재인의 일방적인 독백을 자른 뒤 회담을 한번 결렬시킨 것은 괜찮지만 2번 결렬은 안 된다 면서 합의가 가능해야 회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했고 자신이 김정은 트럼프와 동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제거한 뒤에나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문재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과 군사훈련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동맹으로서 함께 싸울 수는 있는가? 문재인은 한국과 일본이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지만 일본군이 한국 땅에 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역사적 기억을 일깨울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만약 우리가 북한과 싸워야 할 때 일본의 참전을 한국은 수용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기를 싫어하였는데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한국 영토에 일본 자위대 병력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아베 수상이 이번엔 트럼프를 만나러 왔는데 문재인과 정반대의 입장이었다고 볼트는 적고 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딜레이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트럼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는 또 대북 제재는 지속되어야 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 이후 문재인이 김정은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김정은 입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 볼턴의 경멸을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아베 중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해서 한국인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아베는 자국민과 동북아 지역의 안전, 한미일 동맹, 그리고 납북자, 그리고 북한 인권 이런 걸 챙기다가 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문재인보다 아베가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이 뽑았습니까? 한국 사람이 뽑았죠. 이것은 문재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그를 뽑아준 한국인들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화 끝에 그만두었던 존 볼턴 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은 요사이 트럼프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존 볼턴은 한국 사람들 귀에 아주 친숙한 사람입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주무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밑에서 1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회고록을 썼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방이라는 이 제목을 붙인 회고록을 백악관에 제출을 했어요. 백악관의 검토를 받기 위해서. 그게 혹시 국가 기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 연말에 유출이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를 탄핵 소추로 몰고 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주무 실무자였습니다. 볼턴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알죠. 말하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트럼프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수사를 해주어야 우크라이나에게 배당된 이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서로 교환 조건으로 하면서 압박하는 그 광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볼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또 회고록에 담았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니까 트럼프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볼턴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볼턴은 나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가지고 상원에 가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될 때 갑자기 볼턴이 튀어나왔어요. 만약 상원에서 부르면 내가 가겠다. 그런데 상원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트럼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볼턴이 증인으로 나오면은 매우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럼 증인으로 부를까 말까 하는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보니까 상원이 다수니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턴은 어떻게 보면 복수의 찬스를 놓친 셈입니다.
그런데 볼턴과 트럼프는 원래 이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볼턴은 어떻게 보면 개입주의자입니다. 미국이 이란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정도로 강하게 나와야 된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말은 큰 소리를 치지만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개입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자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럼 왜 트럼프에 봉사하게 되었느냐? 오늘 미국 듀크 대학에서 열린 외교 관련 포럼에서 볼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들으면 끄림칙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볼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트럼프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은 트럼프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역을 맡았다. 그래야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은 북핵 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주무자였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결정은 오판에 기초한 것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4번에 걸쳐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적이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북한의 진짜 목적은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미국은 2년을 허비하였다.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볼턴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럼 누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의 참모원, 즉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김정은 만나고 오더니 국민들에게 황당한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마치 핵을 포기할 것처럼. 그런데 김정은이가 말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조선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완전히 국민들에게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뜬구름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더니 트럼프가 전후 사정 잘 모르고 핵 폐기하겠다고 하면 좋지, 만나지,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게 2018년 3월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는 볼턴이 옆에 없었습니다. 볼턴이 옆에 있었다면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미 트럼프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결정한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볼턴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해가지고 이 회담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씁니다. 일부러 북한을 자극을 해요. 즉 북한의 핵 폐기는 리비아식으로 되어야 한다. 근데 북한은 리비아식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더니 2011년에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이 카다피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맞아 죽도록 방치를 했다. 카다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리비아식으로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발칵했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니까 이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김정은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한때 넘어가서 김정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못 만나겠다고 했더니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비밀회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발표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유화제스처로 나오니까 트럼프 또한 아주 일생일대의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좀 아쉽던 차에
북한이 구피를 척하고 나오니까 다시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결정이 우리로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가담한 남북 좌파 정권이 쳐놓은 덫에 빠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선거가, 한국 지방선거가 6월 13일인데 하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평화쇼를 연출해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폭망하도록 만든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또 트럼프를 속인 문재인 정권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볼턴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그런데 이걸 다 회오록에 담았다 이거죠. 흥미로운 것은 볼턴이라는 사람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옆에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 정의용 씨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사기극, 비핵화의 사기극이 볼턴에 의해서 생생하게 폭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고록은 트럼프에게도 골칫거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이 볼턴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더구나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 극적인 합의가 일어날 것이다. 2월 28일에 합의가 일어나면 3월 3일절에 신한반도 구상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으려고 문재인 씨가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2월 28일 하노이에서 회담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 회담을 깨도록 만든 것은 볼턴의 공이죠. 왜 깼느냐? 트럼프를 속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갖고 나온 게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제재해줘야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은 과거에도 여러 번 했는데 이걸 썩은 돼지고기를 여러 번 팔아먹은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때는 트럼프도 볼턴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볼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담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어요. 그건 볼턴의 공입니다. 볼턴은 아마 그걸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한 사람이에요. 볼턴이. 그러니까 볼턴이 보는 문재인, 정의용, 김정은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한패다. 한패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속였다. 그리하여 여기 선대로 북한이 2년 동안 핵능력을 증강하도록 했고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실패는 문재인, 김정은이 공모하고 트럼프를 속에 넣은 사건이다. 이렇게 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것이 만약 3월에 이 책이 나온다면 한국 정치판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이 또 이걸 막 활용할 테고 이것은 한국 총선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그런데 그때까지 나오려면은 아마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생길 겁니다. 출판을 강행하면은 트럼프 쪽에서는 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 포럼에서 이 볼턴은 여러 가지로 트럼프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나와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바로 트럼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 볼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이걸 보면은 트럼프는 참 야비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참모들도 그런 야비한 인간의 존경심이 없어지니까 아주 의리 없는 행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우선 떠나보낼 때 아주 야박하게 모욕감을 주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랬고 마티스 국방장관도 그랬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그랬고 존 볼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도 우리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농락당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볼턴은 트럼프를 비판하는데 두 가지 점을 또 지적을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몰아낸다고 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것은 트럼프가 쇼만 했지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란 핵동결 협상에서 탈퇴한 건 잘했는데 탈퇴해놓고 이란에 대해서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아가지고 결과가 별거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볼턴은 시한폭탄입니다. 트럼프에게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언제 터지냐? 총선 전에 터진다면은 우리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데 이것은 아마 반대 싱가포르 회담이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이벤트였다면은 볼턴의 이 회고록 발간은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볼턴은 사실 우리로 보아서는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권 때 반기문 당시 외무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이 당시의 유엔 대사 볼턴과 라이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볼턴은 그때 일을 또 책으로 썼어요. 우리의 정책은 항복이 아니다라는 회고록 비슷한 걸 또 써가지고 그 회고록에서도 임동원 씨를 비판을 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비판하느냐? 2002년에 북한을 평양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에게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죠. 임동원 씨는 당신들이 말을 잘못 들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척한 거죠. 그래서 임동원 씨를 뭐라고 비꼬았느냐 하면은 북한을 대신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김대중 정부도 웃기는 정부인 게 북한이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도 우라늄 농축 안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니까 참 이런 사람이 이런 정권이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속은 국민도 참 처량합니다. 2007년까지도 그때는 퇴임했지만 김대중 씨는 르몽드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아직도 북한이 핵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의 반은 우라늄으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존 볼턴의 회고록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